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채널 백과 진행자 제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뒤에 백그라운드 보면 누군지 이제 대충이 아니고 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전경에서 사람들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정보를 주실 바로 그분 되십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그 절차나 모든 것들을 토탈 솔루션 정말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조마리아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의도적인 게 아니고 네네. 항상 그 유니폼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게끔 항상 이렇게 입고 오세요. 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오늘은 정말 무슨 한국의 무슨 여당 야당의 무슨 대변인 되시는 것처럼 아주 전문가의 그 포즈가 날 정도의 아주 멋진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론 의상이 다른 거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가이신 거는 사실이시니까요, 그죠? 자, 오늘은요, 네. 뭐 하실 말씀 워낙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늘 항상 갖고 계시는데 오늘 이 프로만은 제가 네. 좀 질문을 모아서 갖고 왔어요. 네. 뭐 돌출 질문, 뭐 갑작스러운 질문 해도 답변해 괜찮습니다.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변에 네.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장례 절차 준비 모든 걸 다 하셨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장의 절차에 들어가면은 네. 일반적인 우리 같은 문외한들 3일에서 한 4일 정도는 장의사 쪽의 절차를 우리가 보통 의뢰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통상 뭐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관 예배 그런 절차, 그리고 지인들한테 고인의 죽음을 다 알리고 막 이렇게 오고 하객들을 네. 자,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일률적인 과정을 내가 할 수도 없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자, 질문.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절차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고 싶은 대로 미리 다 계획을 짜서 그래서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하란 얘기가 여기군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들 이제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나의 생각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다 써놨다고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일도 많이 했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서로 다 참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담시키기 싫으니까 그냥 하루에 입관식, 장례식 또 그게 장례식이 마치면 바로 이제 장지에 가서 하관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죠. 그거를 하루에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물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48시간 법적인 서류 절차를 해야지 되죠. 돌아가신 이후에 48시간은 법적인 서류 절차는 해야 된다. 네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서류가 끝나고 나면은 매장 허가를 받는다든가 또 화장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매장 허가나 화장장 허가를 받아야 네.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3, 4일 정도 또 내지는 이틀 정도에 또 의사 선생님 사망 진단서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 행정에 관한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네, 거죠. 오케이. 그렇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 뭐 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고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간소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의 그런 부담감도 없애주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 스킵하고 내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바로 화장을 먼저 해서 유골함을 모시고 오면 그거를 가지고 메모리얼 예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메모리얼 예배도 아예 그 장지에서 해요. 그 납골당에 바로 이렇게 모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장지에서 하관 예배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요. 또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기 싫다.
그래서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많은데도 일부러 그렇게 간소하게 하시는 하는 분이 경우도 있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분들은요. 자녀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딱 화장을 먼저 해서 납골당에다가 반드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큰 뭐 20만 불짜리 가족묘지를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묘지에다가 화장해서 거기다가 네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의 베스트 그 마지막 그 베스트 그 장례. 그래서 항상 기억이- 마리아님이 말씀하시는 네. 거는 사전에 다 네네. 기록에 남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네.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야 좀 또 현실감으로 오게 네네. 되네요. 예를 들면 이제 미리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돌아가시면 장의사에다 모셔요. 그러고 나서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일이나 뭐 이제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 입간 예배를 하죠. 뭐 유가족 모든 친인척한테 언제 네. 언제 할 거니까 무슨 장애사를 네네.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다음 날 날. 파이널 장례식을 또 해요. 한 번 더 하죠. 네, 장지에 가시기 전에 하죠. 네, 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마지막 한번 맞습니다. 인사하고 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하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코트 있죠. 그 그렇죠. 오토바이 이제 쭉 이제 행렬을 해서 이제 음, 가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그것도 스킵할 수 있어요? 네, 민폐다 이래가지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녁에 이제 교회 같은 데서 교회장으로 하세요.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하고 나서 입간 예배죠. 입간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오시고 싶은 분들, 그렇죠? 그 전에도 왔는데 그 전날도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오시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친구분들이나 다들 맞습니다. 예. 바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저녁에 한번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장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장지에서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목사님 그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선 이제 안장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좀 디테일한 질문.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그 운임차 해가지고 그 경찰 그 에스코트 하잖아요. 그조차도 만약에 생략한다. 네, 하실 수 있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많이 있고요. 네,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인이 되고 어저께 예를 들어 사망했을 경우에 네네. 바로 그 다음 날 네. 그냥 장지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묘지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장의사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법적으로 이제 제가 양로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법적인 첫 단계가 장의사로 일단은 모시고 와야 되고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장의사에서 그 어떤 법적인 절차를 다 하셔야 되겠지. 받는 게 48시간이 걸려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펄밋이 다 나고. 나고 나면 하지만 예배 의식 의식은 생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분은 납골당해서 바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예식을 하고 바로 이제 안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러면 질문 세 번째 뭐냐면 네. 자, 장례 의식 예배가 만약에 간소화됐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비용 절감이 한 대충 몇 % 정도 절감할 수 있나? 예를 들어 거의 통상 한 60%, 70%, 6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관이 필요가 없거든요. 장례식을 안 하니까.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관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관이라는 거는요 나의 마지막 얼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관을 화장을 하시는데도 그 관값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나는 그냥 제대로 된 이렇게 그런 관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제 그 화장을 하면 그냥 태우는 거니까 막 아깝잖아요. 너무 비싼 고가격 관을 해가지고 태우면 그렇죠.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간단하게
관을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네. 관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게 다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장의사 쪽에 저 비용 투자되는 비용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관값이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 부분이 당연히 빠지고요. 입관 예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스태프 디렉터들이 이제 두 분이 4시간을 지켜서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만약에 7시에 예배를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장의사에서 그분들이 한 5시부터 미리 다 관에다가 모시고 준비하고 그렇죠. 또 손님들 맞이하고 맞습니다. 또 가시고 나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맞습니다. 그게 4시간의 장례식 서비스 비용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절감을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 날 또 이제 그 하관 예배 또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장의사에서 연구차에 모시고 다시 또 묘지에 이제 뭐 어디에 내가 준비해 놓은 묘지까지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다 스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스코트 비용도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네네. 그 고인된 부분이 화장했을 경우에 고인의 유골은 누구 차로 옮길 수 있는? 가족이 옮길 수도 있나요? 그럼요. 가족이 모시고 가는 거죠. 아, 이게 네. 되게 좀 네. 되게 플렉시블한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요. 모든 장례 비용이 한 1,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불로 내신 분도 있고 또 페이먼으로 한 진짜 30불밖에 아, 이렇게 생략했을 경우에 1,500불 정도 나온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00불을 하면 정말 그 페이먼으로 뭐 28불씩입니다.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좀 연세가 많으신 네, 분인데 네, 아무런 네. 준비가 없고 또 자녀분들이 이제 다 안 계세요. 그렇지만은 당신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죽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할 수는 없죠. 정부에서 모시고 가고 네. 이제 뭐 그렇게는 할 청소해 수는 주는 없죠. 것처럼 네. 이렇게는 하기 싫지만 맞습니다. 깔끔하게 다 하실 거 다 하세요. 뭐 어디서 돌아가셨든지 즉시 편안하게 24시간 모시고 가서 장례 절차 다 하고 이제 화장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유골함을 이제 그린힐에다가 이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정리를 다 이렇게 기록도 해놓으시고 미리 또 이제 1,500불도 한꺼번에 못 내시니까 이제 28불씩인가 이제 이 정도를 이렇게 페이먼으로 하셨죠. 자, 오늘은 아주 이제 그 현실적인 비용 절감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모아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 케이스를 좀 비교해 주시죠. 장지는 준비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의사 절차에서 우리가 시신을 옷을 해가지고 장지를 입관 예배하잖아요. 네. 돌아가신 시신을 그 케이스와 아니면 장지는 준비되어 있는데 화장을 해서 유골된 거를 장지에다가 관에다 집어넣을 네, 경우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비용 절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지를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장지가 이미 해놓으신 분들, 이미 네. 해놓으셨는데 거기다가 시신을 두느냐 아니면 저 화장을 해서 똑같아요. 두느냐? 아, 똑같아요. 비용은 똑같습니까? 네, 네. 장례 예식 자체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이 필요 없이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전혀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시는 거죠.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어르신이 그 마지막 입고 가시는 그 옷 있잖아요. 그걸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라 그러죠. 네. 수의를 이제 명주로 너무 예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늘 너무 좋아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미리 해놓으셨구나. 네. 미리 해 놓으셨는데 자녀분들이 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한국에 떨어져 있고 그렇죠. 또 여기에도 있고 이제 네. 이렇게 양쪽으로 네, 갈라져 네,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명주 어머니가 그거를 해놓으시고 해놓으셨다는 너무 거를. 네, 네. 좋아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또 준비하시겠네. 한복집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고가의 그런 수의를 사서 이렇게 다 해서 마치고 그러니까 났는데 어머니 당신께서 미리 준비하셨는지를 모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정리를 하시려고 이제 그 며느님하고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님이 손수 수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크게 이런 노트북 그 팔절지 꼼꼼하게 거기에다가 해놓으셨네. 네. 딱 해서 옷핀으로 딱 해놓으셨더래요. 내가 죽을 때 입을 옷 수의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참 그래서 그거를 감동적이네요. 보고선 네. 너무 막 이 아드님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엉뚱하게 막 난리를 치면서 한복집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어머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거를 못 해드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근데 그분이 이제 핑크 색깔을 사셨나 봐요 한복을 근데 어머님이 핑크색 제일 싫어한다고 하얀 고운 그거를 해놓으신 거래요 나중에 이제 그 따님이 한국에 계시는 따님이 그럼 오빠 무슨 색깔 입혔어 그랬더니 이제 핑크 색깔 아이고.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정작 원하신 거는 준비한 거 백옥 색깔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보고 이렇게 네. 이게 참 미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아드님, 며느님 뭐 다 장례 준비도 하고 묘지도 하시고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그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다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체크리스트에도 항상 적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적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식들이 꼼꼼히 네. 사전에 사실 미국 문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서로 나눕니까 정보들을? 네네 많이 나눠요. 네. Hi, 뭐 daddy, 뭐 mom, 뭐 사전에 이런 걸 다 저희 한국 자녀분들도 얘기해서 물어보세요. 오. 어머니 돌아가실 돌아가신 때 다음에. 화장하실 거예요, 매장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그리고 수위는 어떤 걸 할까요? 이런 게 다. 네. 근데 그리고 그런 이제- 문화가 지금은 네, 어느 정도 그럼요. 정착화됐습니까? 그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국 자녀들도 그렇고 아주 그 스스럼 없이 이제 최근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좀 바쁘세요. 그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회장님이라든가 네. 의사 선생님들이랑 너무 바쁘죠. 네. 그리고 이제 관심도 아예 없으셨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그 하이 에듀케이션 그런 분들이 많이 준비하세요. 그거에 그만큼 현실화 정착화 되길 때까지 마리아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그 자연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 내가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린힐스라는 이런 그 쪽에 하시다 보면 네. 뭐 한국 분들도 만날 수 있지만 또 외국 분들도 많이 접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네, 네. 항상 사전에 준비하라라는 네, 네. 이런 레코멘드를 어떻게 한국 분보다 좀 더 그러니까 필리핀어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들려드리면 그 필리핀 분들은요. 이민을 딱 오시면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집보다도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예요. 우선순위가 다르군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들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마리아 씨 뭐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10시에 오세요. 그래서 10시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이들 모여 계세요. 그래서 하루 얘기를 종일 들으려고 듣고 준비하시느라고요.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그런 다 부분에 모여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이모, 뭐 브라더, 시스터, 뭐 마더린노, 파더린노 다 오세요. 그래서 다 준비하세요. 네. 묘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지, 묘지의 그 가치, 밸류가 네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묘지의 가치가 과연 뭐야? 그렇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묘지의 가치는요, 사랑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일종의 예우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먼저 떠났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라든가 우리 이제 배우자가 그 묘지를 갑자기 가서 이제 살려고 하면은요. 이제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급하게 불이 떨어졌을 때는
가격을 따지지 않죠. 이제 뭐 저부터도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싸도 급하게 살고 그때는 뭐 돈이 문제가 사실 아니죠. 뭐 죽음이라는 거 예고 없이 오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상 했었어요. 감성적으로 네. 살 때야 뭐 집 한 칸 없이 살 수도 있지만 네. 네. 죽고 나서 네네. 그 한 평 남짓한 땅덩어리 없이 내 몸을 죽는다는 거가 감성적으로 참 슬플 것 같아요. 네, 묻을 곳이 없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불안해서 이거 묘지라도 하나 있어야지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불안해서 미리 준비를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없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어떤 걱정거리나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많이 이렇게 장례 준비해 놓고 묘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뵈면은요 정말 긍정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사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봉사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그러니까 벌써 삶의 그 수준이 완전히 좀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아까 경지에 그 다다른 묘지의 밸류 가치가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서슴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렇죠. 젊은 애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를 낳으신 분들에 대한 네. 그 양반이 우리를 나게 해줬고 또 키워주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제가 관을 고를 때 내가 너무 이게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관은 아주 예쁜 그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나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예쁜 관을 골랐었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예수님 그 12제자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만족을 하고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오래전에 그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했었던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보고 아 저렇게 훌륭한 분도 아주 심플한 그 깔끔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런 아주 그 파인 나무관이에요. 소나무 나무관으로 그래서 제가 좀 미안했었어요. 제가 제 관을 그러셨구나. 고르고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제2의 그 장례보험을 또 들었어요. 제 거를. 그 관은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좀 검소하게. 검소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 역시 엄마답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욕심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제 장례 그 보험을 2개를 갖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프로 같이 나누시는 분이 조마리아님 그린힐스 펄러스 버디스 쪽에서 장례 절차에 대한 그 모든 것 묘지뿐만 아닌 그 장례 예배 또 장의사 절차 또 보험까지 이분한테 연락하시면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정말 쉽게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그 수학이라는 어려운 그 난이도가 높은 그 문제 풀이조차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어떤 해법을 공식을 알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례 절차 실제 보면은 복잡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조마리아님을 통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접하다 보면은 쉽게 모든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 요 밑에 자막에 나온 연락처를 통해서 우리 마리아님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정보. 네네. 사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오래간만에 하여튼 아주 좀
독특한 정보를 받으셨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 저희가 이제 저렴한 납골당이라든가 450불짜리 납골당서부터 해서 한 달에 정말 몇십 불 안 되는 돈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450불 납골당. 네네 그리고 더 이제 구미가 당기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 부분은 다음 네네. 시간에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네네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450불짜리 납골당에 대한 정보 또한 있다 합니다.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다음 프로에 꼭 우리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간소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